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 배우겠습니다. 민천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뜨끈한 어묵국물, 옛날 학교 앞에서 팔던 300원어치 떡볶이, 달달한 믹스커피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종이컵을 사용한다는 건데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어렸을 때 고래 잡고 나면 그 종이컵을 자, 제가 얼마 전에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물을 마시고 싶어서 종이컵을 들고 물을 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요런 기가 막히는 물건은 누가 개발을 했을까? 이 누가 썼던 건 아닌 거 고민할 필요도 없고, 설거지나 닦아 쓰지 않아도 되고, 컵이지만 국자로도 쓰고 그릇으로 쓰고, 이런 기가 막히는 물건을 누가 만들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종이컵은 누가 어떻게 왜 발명을 하게 됐을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무심코 꺼내 쓰고 버리는 종이컵, 이게 참 편리하기도 하고 다양한 용도로 많이 쓰여서 어딜 놀러 가거나 할 때 반드시 챙겨가야 하는 필수품 중에 하나죠. 물론 최근에는 일회용품이 공공의 적이 되면서 이미지가 좋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죠. 자, 근데 이 종이컵은 누군가 살고 싶어서 만든 발명품입니다. 일단 이 종이컵을 발명한 사람은 로렌스 르웰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보스턴 출신의 변호사이자 발명가였다고 하는데요. 자, 근데 이 로렌스 르웰렌이라는 사람이 좀 까탈스러웠던 거예요. 1900년대 초반 미국에서는 길거리에 공용 식수를 마실 수 있는 펌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걸 마시는 방법은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고 옆에 달린 양철컵을 활용해서 마시는 거였다고 합니다. 이 양철컵은 개인이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상시로 옆에 달려 있었던, 비치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수십, 수백, 수천 명이 함께 돌려 마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 술잔 돌리기 했던 것처럼 그런 건데,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거였던 거죠. 자, 근데 이게 지금에 와서야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 당시엔 위생의 개념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균이나 감염 같은 개념이 생소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입에 댔던 컵을 사용하는 건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던 거죠. 심지어 물이 투명하다 하면 다 깨끗한 줄 알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여튼 이런 상황이 로렌스 르웰렌은 너무 싫었던 거예요. 너무 더러운 것 같은데 막 묻어있고 너무 더러웠던 거죠. 그래서 로렌스 르웰렌은 생각을 합니다. 컵을 좀 깨끗하게 쓰고 싶다, 이런 고민을 했던 거죠. 이 개인 컵을 들고 다니자니 너무 번거롭고, 또 기존의 양철컵을 씻어서 사용하자니 매번 그러기가 너무 귀찮고, 방법이 없을까나 이런 고민들을 한 거죠. 그런 고민들 끝에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컵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유리나 양철이나 도자기로 만들자니까 너무 비싸기도 하고 처리 방법이 문제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렴한 종이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종이가 물에 쉽게 젖잖아요. 이걸 어떻게 젖지 않게 만들 수 있지? 이게 큰 고민이었던 거예요. 정말 처음 종이컵을 만들었을 때는 단순히 정말 종이라는 그 재질 자체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심지어 수작업이었다고 해요. 종이를 일일이 부채꼴로 오리고 자르고 말아서 원통을 만들고 원형 바닥을 붙이는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수작업이든 어쨌든 성능만 좋으면 노 프라블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단순히 종이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물에 쉽게 젖는 문제점이 있었겠죠.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얇게 왁스로 코팅을 해서 방수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접착력의 문제, 모양의 유지, 제작 단가 등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서 긴 고민 끝에 폴리에틸렌이라는 재질을 활용해서 코팅을 했던 거죠. 요거는 좀 쉽게 얘기하면 플라스틱을 좀 입힌 건데, 이것 때문에 종이컵을 종이에 버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종이컵을 별도로 모아서 버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최근에는 친환경 코팅 개발을 연구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개발된 초창기의 종이컵의 이름이 바로 헬스컵입니다. 이름부터 아주 건강하죠. 자, 근데 이 헬스컵이 처음부터 대박이었냐? 아닙니다. 아이디어와 제품은 너무나 좋았으나 이 판매에 대한 기술이, 그러니까 마케팅이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확장할 역량이 로렌스 르웰렌에게는 없었던 거죠. 그때 등장한 것이 누구냐? 뚜든 바로 휴그 무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찾고 있었던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우연한 계기로 로렌스 르웰렌의 종이컵을 접했고, 이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둘은 사업적 파트너가 됩니다. 마치 애플에서 워즈니악과 잡스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만든 것이 American Water Supply Company of New England입니다. 너무나 좋은 발명품을 만들어낸 로렌스 르웰렌이었지만 이 세상에 이 종이컵을 알린 것은 휴고 무어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휴고 무어는 이름부터 바꿔버립니다. 헬스컵에서 딕시컵으로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 딕시가 당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인형 브랜드의 이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친숙하고 귀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딕시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더 쩌는 건 뭐냐면 이 종이컵
딕시컵이 단순한 컵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위생도구로 자리를 잡도록 브랜딩을 이어갑니다. 당시 마케팅에 활용했던 카피라이팅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해요. Don't kill your friends, use a Dixie cup. 그러니까 당신의 친구를 죽이지 마세요. 딕시컵을 사용하십시오. 야, 뭔가 안 쓰면 좀 큰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무섭기도 하죠. 써야겠죠. 네. 기업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깨끗하게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자. 자,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시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는 상수도 시스템이 엉망진창 와징창이었어요. 그래서 1800년대 중후반부터 상수도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그 규모를 확장시켜 갔지만 급속도로 진행된 도시화와 공업화 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했어요. 사람은 몰리는데 여전히 식수는 펌프질을 통해서 먹거나 지하수를 그냥 퍼서 먹는 것에 의존을 했던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엔 세균 감염, 위생에 대한 개념이 크게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특히 물 위생에 대한 규제를 크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공장에서 사용했던 폐수나 생활에서 나오는 오물을 그대로 하천이나 강에다 방류를 했던 거죠. 그리고 다시 그 물이 자연 정화되길 바라면서 물을 마셨던 거죠. 그래서 투명하고 흐르는 물이면 다 깨끗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장티푸스나 콜레라, 디프테리아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굉장히 흔했다고 합니다. 대도시에서는 수인성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2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장티푸스로 사망하는 사람이 1906년에는 13,000명, 1907년에는 12,000명으로 정말 많은 사람이 수인성 질병으로 사망을 한 겁니다. 당시 미국의 수도시설, 물에 대한 위생 개념은 진짜 말 그대로 엉망진창, 와징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일회용 컵으로 사람들과의 접촉을 없앤다 하더라도 마시는 물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물에 대한 위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로렌스 루엘렌이 생수 자판기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정수된 물탱크에 밸브로 물을 내리는 장치를 달아서 그 아래다 종이컵을 자동으로 배출하게 하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커피 자판기와 좀 비슷한 형태였던 거죠. 실제로 이게 기차역이나 학교, 병원 같은 사람이 많은 공공시설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종이컵을 세상에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어머나 이게 될 놈들인지 1918년 스페인 독감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납니다. 전 세계에서 5억 명 정도가 감염이 됐는데 이 숫자가 오늘날에 봐서도 정말 어마무시하지만 당시 인구가 18억에서 19억 명 정도 됐으니까 3분의 1 정도가 감염이 됐던 거죠. 진짜 비율로 따지면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이 스페인 독감에 감염이 됐던 겁니다. 그 중에서 사망자는 최소 5천만 명에서 1억 명 정도가 집계가 됐는데 이게 정확한 숫자를 알 수가 없는 게 확실하게 진단을 내려버리기도 전에 감염되고 사망해버리니까 정확하게 집계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스페인 독감은 일반 감기로 시작해서 폐렴으로 급속도로 악화되는데 이게 특이한 게 건강한 청년층에서 치사율이 더 높았다라는 겁니다. 면역 시스템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사이토카인 폭풍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게 2년 만에, 단 2년 만에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스페인 독감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자, 이런 스페인 독감이 미국에도 퍼지기 시작하면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세균 감염에 대한 위험, 위생의 필요성을 크게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종이컵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깨끗한 물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딕시컵의 시대가 찾아온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스페인 독감이 왜 스페인 독감인지 아세요, 여러분? 스페인 독감은 스페인에서 일어나서 스페인 독감이 아니고 스페인에서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서 스페인 독감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당시엔 세계 1차 대전 중이었는데 다른 유럽 국가들은 괜한 분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언론을 통제하고 전쟁 중이었는데 스페인은 중립국이라서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는 전쟁에서 살짝은 먼 느낌, 남의 일 느낌 때문에 언론의 통제나 여러 부분에서 비교적 좀 자유로워서 전염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릴 수가 있었죠. 그리고 1918년 스페인 국왕 알폰소 13세가 감염됐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스페인에서 시작된 독감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굉장히 억울하겠네요. 심지어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에서 먼저 발병이 됐을 확률이 높다고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자, 여튼 여기에다가 아주 기가 막힌 쐐기골을 박는 사건이 하나 더 터집니다. 한 학회에서 사무엘 크럼빈이라는 박사가 발표를 했는데 사무엘 크럼빈이라는 박사는 캔자스 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1900년대 초반에 미국 공공위생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러니까 위생 관련된 분야에서는 정말 권위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 인물이 공룡 음수컵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해서 한 사람의 입에서 다른 사람의 입으로 죽음이 오간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종이컵 사용을 지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살려면 종이컵 써라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한 거죠. 누가 안 씁니까? 써야죠. 당장 써야 됩니다. 그렇게 딕스컵은 초대박이 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종이컵은 깨끗한 것, 위생용품이라는 이미지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이컵 발명에 대한 세 줄 요약. 첫 번째, 종이컵은 단순 일회용품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린 발명품이다. 두 번째, 위생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던 시절 수인성 질병과 스페인 독감 같은 전염병을 예방했던 위생용품이었다. 세 번째, 종이컵은 종이로 버리는 게 아니라 따로 구분을 해서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 보너스 한 가지 더, 스페인 독감은 스페인에서 시작된 게 아니다. 자, 오늘은 전염병을 막고 싶었던 한 발명가와 그 아이디어를 세상에 퍼뜨린 사업가가 만들어낸 세상을 구한 발명품 종이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생기면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천재였습니다. 안녕.